안녕하십니까. 성실 납세자가 되고픈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자, 텍스터디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조중식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러면 어떤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지, 과연 소득에는 뭐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는지가 좀 이제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세금이 막 24가지나 있다. 네. 뭐 국세, 지방세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예. 근데 그 많은 세금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금은 국세에서 직접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죠. 소득에 부과되니까 소득세죠.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법인도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법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그건 내는데요. 법인세니까. 이제 법인세는 여기서 얘기할 지금은 말고요. 개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세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뭐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득세법이라는 법에서 이제 그 내용을 정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걷겠다라는 걸 다 정하고 있어요. 약간 똑똑한 표현으로 열거주의라 그러는데 열거했다는 얘기죠. 소득의 종류를 일단은 정하고 있고요. 네. 그 소득의 종류별로 이렇게 벌었을 때를 또 정하고 있거든요. 예. 소득은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가. 근데 우리 소득세법에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정한 소득은 8가지밖에 안 돼요. 그 8가지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소득이 있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8가지 밖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군요. 물론 이제 과세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가 뭐냐면 이자라는 거는 은행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배당, 주식에 대해서 배당.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이죠, 사업에서 돈 버는 거. 사업. 그다음에 그거는 법인세잖아요, 사업은. 근데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그렇죠. 그다음에 근로, 우리 직장인들. 근로. 그다음에 연금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이나 뭐 이런 거 가입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금을 이제 수령했을 때 나중에 이제 아무래도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이제 수령하게 됐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온전히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거군요. 여기에 이 5가지가 웬만하면 다 걸리는데 그건 아닌데 뭔가 세금을 걷긴 해야겠어요. 좀 애매한. 분명히 번 거는 맞아. 기타 등등 세금, 그죠? 기타 소득.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했던 게 그 종교인 소득. 그게 기타 소득으로. 사실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봐야 맞지 않나 뭐 싶은데. 교회 같은 거는 뭐 사업소득 중소기업으로 보통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보통. 쉽게 얘기했을 때 버는 뭐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그냥 그 비영리 단체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사업소득세는 면제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는데 현재는 그게 부과가 안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또 거기 계신 분들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뭐 봉사를 하고 사례를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서 여태까지 세금을 안 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뭐 여론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종교인 개인들이 받는 일종의 급여, 이제 그분들은 사례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그냥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닌 거죠? 지금 결정됐나요, 올해부터 이제? 냅니다. 올해부터 내나요, 이제? 세금 근데 부담을 너무 많이 줄여줘서 그거 갖고도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타 소득 그 6가지가 있고요. 이 6가지를 한데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별도인가요? 소득세 안에 종합소득세가 있는 거예요. 같이 안에 있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2개를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6가지 중에 하나만 있든 6개가 다 있든 거나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합합니다. 합산을 한다는 거군요. 그래서 종합소득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낸다라고 얘기하는 방송 활동을 하게 되면 좀 출연료를 또 받기도 하거든요. 다른 타사에서. 그것을 합쳐서. 그래서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도 하고요.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뭐
다른 사업을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가끔씩 등록돼 있는 것도 예, 아니고요. 예. 가끔씩 일시적으로 가서 그렇죠. 무슨 뭐 칼럼 기고를 해서 뭐 얼마 잠깐 받는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타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이제 메인인데 네. 다른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추가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합산해서 다 합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어차피 합산하기 때문에 세율 자체는 네.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담 오시면 네. 뭐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런 소득이 있는데 네. 이게 세율이 더 높지 않아요? 저런 소득보다 이런 소득이 세율이 더 높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소득세의 세율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은 세율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느냐? 금액이 크면 높아지는 거예요, 세율이. 금액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 액수가 이제 문제가 되는 번 거군요. 금액이 똑같고 소득 금액 자체가 순이익이 똑같으면 세율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소득의 종류가 같아도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벌면 당연히 세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 6가지가 종합소득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중에 그 6가지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게 있으면 어쨌든 합쳐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2가지가 남았어요. 네. 그 2가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뭐 있을 게 없을 것 같은데.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소득 중에 하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회사 그만두실 때. 퇴직금. 예. 근데 요즘에는 뭐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이제 가입돼서 이제 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인 퇴직금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거는 좀 세금도 조금 덜 걷고 좀 세율이 노후 자금으로 낮게 이제 적용되는군요.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회사에서 받은 거니까 근로소득이랑 똑같아 이래버리면 또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크잖아요. 네. 몰아서 받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서 따로 떼낸 거예요. 떼내고 세금 계산 자체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취지로.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또 있어요. 네. 이것도 뭐 그 직장인한테서 해당되는 아니, 건가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거. 양도소득. 네. 상가를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 팔았다. 10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누적돼서 한 방에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세금 네. 소득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랑 합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떼내서 그래서 별도로? 예, 세금을 별도로 과세를 하는 거죠. 네. 그 8가지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네.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안 내도 상관없어요. 4인 간 대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세무사님께 돈을 예. 빌려주고 예. 이자를 받는다. 예.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성문재 기자님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이제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어쨌든 돈을 빌려서 저한테 이자를 계속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자가 일종의 사업의 비용이에요. 그렇죠. 비용 처리를 내가 하게 되고. 비용이기 때문에 내 순이익을 계산할 때 쉽게 말하면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순이익 계산할 때 이자 저한테 주신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야지 그만큼 실제 순이익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 네. 인정 못하면 인정 안 받으면 돈은 없는데 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내 소득으로 잡혀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자를 줬다는 거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런 예.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보통 그냥 일반인들 간에 하는 거는 이제 뭐 세금을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거의 사실 잘 안 내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탈세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세율이 일반적인 이자 14%거든요. 네. 그건 25%예요. 아니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거 아니에요? 따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이자 될 소득에 것 대한 같은데 공부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라 그러거든요. 금융소득들은 2천만 원인데 네. 그 일정 금액까지는 떼인 세금으로 끝내요. 그냥 더 이상 세금 계산을 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예. 떼는 금액 자체가 25%. 앞에 거 일반적인 이자는 14%인데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더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그물망에 다 걸리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진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 또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저희 텍스터디 항상 검색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